결국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걸 직접 체험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그냥 좋은 말이네 하고 넘길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을 읽으면 머리가 아니라 가슴과 피부에 팍 꽂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지금 버는 수익보다 훨씬 더 큰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수성가 부자들은 이 원칙을 지켜왔기 때문이죠. 그렇지 못한 부자들은 아마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사라졌거나 그들이 쌓은 부도 오래가지 못했겠죠. 부자가 되는 것과 성공하는 것, 그 시작이 인간관계와 내면 관리에서 비롯됨을 알고 계신가요? 인간관계와 내면 관리가 부자가 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매우 큰 상관이 있습니다. 의사이자 작가인 이하영 원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부자가 되는 것은 마음 공부하는 것이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 초역 부처의 말은 해친들님의 추천으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으며 24년 5월 30일 발행되었고 서점에 가보시면 종합 베스트 1위를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자는 코이케 유노스케로 우리나라에서 70만 부가 판매된 생각 버리기 연습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책을 읽고 저는 부와 성공을 이끄는 마음의 원칙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를 실천할수록 주변 환경이 바뀌고 결국 수익까지 증가하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원하는 부와 성공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내면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을 통해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부정적인 상황들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고 그로 인해 얻게 될 점차 변하는 주변 환경, 그리고 환경으로 인해 점차 수익이 높아지는 것을 직접 경험하시게 되실 겁니다. 내면을 정화하면 부가 들어오듯 공기가 깨끗하면 건강도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기회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후쿠 공기청정기가 유튜브 전용 할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구입하시면 할인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구독자님을 화나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때 여러분이 보이는 반응이 부자가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똑같이 갚아줘야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화나게 만들었다는 표현, 이게 정말 맞는 말일까요? 화는 상대방이 내게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낸 감정입니다. 화를 낸 것은 본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바보라고 놀렸다. 거기에 반응해서 화를 냈다. 이러면 누군가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화를 낸 내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 볼게요. 누군가가 바보라고 놀렸을 때 본인이 바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면, 누굴 말하는 거지? 하고 그냥 넘길 수 있습니다. 만약 바보라고 본인을 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다면 그 말을 부정하고 싶어지고 즉각적으로 감정이 올라옵니다. 여기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화가 생기는 이유는 내가 평소 싫어하는 것,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피하고 싶어 했던 것, 이런 것들이 상대의 말 속에서 건드려질 때 우리는 반응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화를 내는 것에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나는 저 사람한테 화를 냈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는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결국 내 감정이 더 나빠지고 내 에너지가 더 소모됩니다. 화는 결국
본인이 반응하여 본인이 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화를 내면 표면적으론 상대방에게 화를 표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저희 내면에 있는 자신에게 화를 낸 것과 똑같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화를 내는 미운 상대를 보고 울컥 화가 치민다면 그 화로 인해 스스로 악인이 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화를 내는 사람에게 분노를 느끼지 않고 태어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려운 상대를 만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화를 마주했을 때 빨리 알아차려야 하는 것은 지금 당신의 마음이 화로 물들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찰나를 알아차리고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럴 때 비로소 당신도 상대방도 마음의 치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상대방의 화를 부드럽게 받아줄 때 두 마음속의 화는 잦아들고 상처는 치유됩니다. 어떠신가요? 한 대목만 읽어드렸을 뿐인데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책을 모두 읽은 뒤에 저는 이 내용을 소개해야겠다고 표시를 해두었는데 다시 책을 열어보니 거의 대부분 표시했더라고요. 그 중에서 정말 좋은 말들을 발췌해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개념을 제 책에서도 다뤘습니다. 제가 쓴 책이 3월 20일에 나오는데요. 주인공이 저승사자에게 이끌려 자신의 내면의 방으로 들어갑니다. 내면의 방에는 거울로 가득했는데 거울 속에는 오직 자기 자신만이 비치고 있죠. 그리고 모두 나만 쳐다봅니다. 주인공은 저승사자가 마음속에 내키지 않았는데 그 내키지 않는 모습조차 모두 본인을 향해 있습니다. 주인공이 화를 내면 거울 속 주인공의 모습도 모두 주인공을 향해 화를 내는 거죠. 결국 본인의 마음 상태는 모두 본인을 향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모두 본인만을 향해 있는 겁니다. 결국 그 화는 내 안에 쌓이고 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이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됐는데요. 40년간 분노를 연구한 제프리 노어 교수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연구를 거듭할수록 결론은 같았다.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공격적인 성향을 감소시키지 않으며 오히려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분노를 분출하면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그 감정을 감소시킬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찰스 다인도 말했죠. 감정을 외부 신호를 통해 자유롭게 표현하면 감정이 더욱 강해진다. 결국 이 말을 확장하면 분노를 표출하게 되면 잠깐은 괜찮을지 몰라도 그 감정이 감소되지 않아서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게 됩니다. 자신의 마음 안에 부정적인 생각만 가득하게 만들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되죠. 그렇게 반복적인 불평불만이 되면 뇌의 건강도 악화되고 주변 사람까지 기분 나쁘게 하고 내 건강까지 해치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은 건강에도 치명적이라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은 이 호르몬이 2배 이상 분비됩니다. 코르티솔 때문에 면역력도 낮아지고 혈압도 높은 상태이며 심장병 발병 확률도 높고 비만, 당뇨에 시달릴 확률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아칸소 주립대 연구팀의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책은 한 장 한 장이 주옥 같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내용 안에 해답도 있습니다. 그 찰나를 알아차리고 본인이 화가 나는 순간만 알아차릴 수 있다면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는 모든 순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내 마음그릇을 넓힐 좋은 기회다.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잘 넘기면 상대방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고 그로 인해 해결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쓰면 신기하게도 마인드무비 신청이 많아지고 유튜브 조회수도 갑자기 늘어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감정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때 내 에너지가 달라지고 그 에너지가 결국 저에게 더 좋은 기회와 부를 끌어당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만큼 수익으로 다가오는 걸 체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오늘부터 화가 날 때 이렇게 말해 보세요. 좋았어. 내 마음을 성장시킬 기회가 왔다. 그러면 여러분의 주변 환경도 서서히 바뀌고 점점 더 많은 기회가 다가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마인드무비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신청해 주셨는데 아직 답지를 보내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들으시면 꼭 답지 보내주세요. 정성껏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시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거울방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들어주세요.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만약 내가 누군가를 험담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울 속 내 모습이 전부 나를 험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가 뱉은 말이 결국 나를 향해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책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람은 그 입에 날이 잘 선 도끼를 품고 태어나 그 도끼로 타인을 상처 입히려고 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제 마음에 상처를 냅니다. 타인을 비난하는 험담의 도끼를 내려 찍을 때마다 가장 먼저 당신의 마음이 경직되고 뇌 속에 불쾌한 신경 자극이 생기고 몸 안에서 독소가 발생하고 호흡에 독가스가 섞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강렬한 문구들이죠. 단순히 기분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험담하는 순간 우리의 뇌와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꼭 기억해 주세요. 험담은 상대방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과 몸을 가장 먼저 해칩니다. 그래서 자수성가 부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책은 한 장 한 장이 그냥 넘길 수 없는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우 짧은 문구로 되어 있지만 그냥 허투루 넘길 수가 없죠. 책을 읽으면서 만약 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란 다짐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다짐, 얼마나 갈까요?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같은 행동을 또 하는 반복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알아차리기만 하라. 알아차리기만 하면 반복적인 행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벌어졌던 반복적인 좋지 않은 상황들이 좋은 쪽으로 바뀌게 되는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것이 수익으로 다가오는 건 당연히 말할 필요도 없고요. 또 책을 읽어드릴게요. 화내지 않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화를 이기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세요. 나누어 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째째함을 이기세요. 사실만 말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거짓말쟁이를 이기세요. 역시나 마음에 콕 박히는 말들이죠. 혹시 이런 말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극한의 이기주의는 배려다. 어느 심리학자가 테드에 나와서 한 말씀입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리죠?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말이 바로 거울방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울방을 다시 상상해보면 상대방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은 거울방 속 본인의 모습들이 본인을 배려하고 생각해 주는 것과 같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딱 들어맞는 말이 되죠. 극한의 이기주의는 배려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좋아, 그럼 나도 이제 화내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배려하며 살아볼 거야. 이제 조금 더 깊은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럼 내가 이렇게 잘 행동했으니 보상을 받고 싶어질지 모르죠. 이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겁니다. 딱 맞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약간의 일을 해내면
어리석은 자는 곧장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존경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굽실거리게 하고 싶다. 축혀 세워지고 싶다며 물욕과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모두 내가 한 일을 알아봐 줬으면, 모두 내 말대로 해줬으면, 이렇게 유치한 욕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자의 욕망과 오만함은 점차 비대해져 갑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직장에 다닐 때 딱 제가 이랬거든요.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냈고 이제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주변에서 견제하고 뭐야? 왜 저렇게 잘난 척해? 하는 반응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일은 인정하나 나는 싫은 거죠. 이렇게 되면 제 일에 대해서도 적당한 보상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직장 내 여론이 좋지 않게 형성되어 버렸으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행동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해야 하는구나. 즉 보상을 바라지 않고 좋은 말을 한다면, 남들이 몰라줘도 화내지 않고 배려한다면, 험담을 멈추고 감정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순간 나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에 맞는 부분을 또 읽어드릴게요. 자, 보아라.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입 밖으로 노골적인 자랑을 꺼내지 않아도 태도나 행동에서 자만심이 묻어나옵니다. 나를 좀 알아줘라는 마음을 내보이듯 지나치게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마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해서 잘난 듯 굴지 마세요. 부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난 척하고 타인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지 않기를. 예전 영상에서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수익이 좋아져 지인들에게 자랑했더니 곧바로 조회수가 낮아지고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경험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딱 들어맞지 않나요? 아마 제 자랑이 상대방에겐 상처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로 리듬이 뒤틀렸겠죠. 그러니 바로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이 분명히 존재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책에도 법칙이 나오는데요. 마음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을 의식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행동합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구에게 비난받을 리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인과의 법칙에 적용함을 말해주고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내면에는 두 가지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려는 자아와 이미 완전함을 아는 본래의 나입니다. 에크하르트 톨레의 삶으로 다시 떠오르기에 따르면 자아는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존경받고 싶고 축혀 세워지고 싶은 마음 모두 자아가 하는 일인 거죠. 모두 가지고 싶어 하니까요. 자아는 끊임없이 나는 더 가져야 해 라고 말합니다. 이때조차도 이런 감정이 들 때도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알아차리기만 하라.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알아차리기만 하면 자아가 하는 것으로 그 찰나에 생각이 들면 바로 차분해질 수 있으며 우리에게 오고 있던 그 보상이 공중분해될 일은 없어지게 될 겁니다. 쉽게 말해 바라지 않는 거죠. 바라지 않는 것은 집착을 하지 않음과도 같습니다. 집착을 하지 않는 것은 자아가 활동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 그것이 된다는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나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 나는 이 돈을 놓치면 안 돼. 나는 반드시 사랑받아야 돼. 하는 집착은 본인을 상하게만 만들게 될 겁니다. 거울방을 다시 상상해 보세요. 거울방 속 본인 모습들이 본인을 향해 집착을 하고 있다면 엄청 싫으실 겁니다.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 집착을 하는 것처럼 느껴져도 그렇게 느끼기 마련이니까요.
집착은 내면의 자아가 만들어낸 것이지 우리의 본연의 모습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본연의 모습은 지금 이 순간조차 완벽함을 아는 것입니다. 딱 들어맞는 대목을 읽어드릴게요. 이 아이디어는 나의 독창적인 것이다. 이것은 저 사람의 의견이다. 내가 졌다. 이것은 저 녀석의 의견이다. 헐 뜯어주마. 누구의 것이라는 편협한 관점을 가지면 당신의 마음은 세상 일을 나와 남이라는 대립관계로만 보게 되기에 괴로워집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이 두 가지를 잊을 수 있다면 설령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 앞서 말씀드린 자아와 본래의 나입니다. 자아는 가지려 드는 것과 나와 남을 구분합니다. 본래의 나는 모두 연결됨을 알기에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가지려 들지도 않습니다. 때문에 행복할 수 있죠. 집착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집착하지 않고서 어떻게 바라는 걸 얻을 수 있냐? 할 수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이미 가진 줄로 믿는 것,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집착은 이런 생각을 낳습니다. 그거 아니면 안 돼. 이미 믿는 것은 이런 생각을 낳습니다. 바라는 대로 되어 행복하다. 벌써 느끼는 감정부터 달라짐을 볼 수 있습니다. 딱 맞는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에 구속당해 있어도, 삼백끈으로 칭칭 감겨 있어도 그것들은 강력한 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번 돈에 대한 집착, 사들인 수많은 물건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내 배우자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지 마라. 이와 같은 지배욕에 대한 집착.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집착이야말로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박은 느슨해 보여도 실은 단단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지만 그 속박을 끊어낸 자는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정말 한 장 한 장이 주옥 같다는 걸 느끼실 수 있죠. 아마 공감하는 분도 꽤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책을 아예 끼고 있으려고 합니다.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기억이 나지 않고 알아차리지도 못했을 때 책이라도 빨리 찾아서 읽기 위해서요. 회원 전용 영상에서는 더 많은 부분을 들으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한편 우리는 살아가면서 칭찬과 비교 속에서 많은 감정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칭찬에 중독되기도 하고 비교해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좋은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두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칭찬을 받고 뇌 속에서 쾌감 물질이 다량으로 나온다고 해도 그 쾌락은 한순간에 끝나는 찰나의 위안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에는 조금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우겨보았자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움받는 것과 칭찬받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 고작 이 두 가지뿐입니다. 이 법칙을 깨달아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온이라는 걸 안다면 말다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다른 부분입니다.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혹은 이전의 나보다 낫다는 말로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혹은 이전에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과 같다 혹은 이전의 나와 같다는 말로도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걸린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답하세요. 위 두 부분은 정말 많은 상황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럴 때 이 글귀를 읽어준다면 자신의 마음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또 책을 읽어드릴게요.
자신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 오직 내 생각이 진리이고 당신은 틀렸다며 논쟁을 걸어온다면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알 것 같다고 말하고 받아 넘기세요. 상대가 싸우려는 마음으로 엉겨붙어도 자기 생각에 얽매여 당신과 다투는 그 성가신 일을 하려는 사람은 여기에 없다는 듯 살짝 힘을 빼고 대응하세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논쟁에서 오는 고통은 사라집니다. 즉, 논쟁에서 이기는 방법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인정하는 순간 방어적인 태도가 사라집니다. 방어적인 태도가 사라지면 대화가 더 부드러워집니다. 결과적으로 내 의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자아를 역이용하는 기술입니다. 자아는 가지려 들고 내 것을 빼앗길 것 같으면 방어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하는 순간 방어심이 사라집니다. 즉, 상대방이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상대방을 가졌다는 착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었을 때 서로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책은 한 장 한 장이 너무 주옥 같은 말들로 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아예 책을 끼고 계시면 어떠실까요?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가져오게 만들어줄 겁니다. 다음 편은 제임스 알렌의 생각의 연금술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